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SQL 응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도 풀어보고 이제 뭐 DDL, DML, DCL 관련된 그 개념들을 다 파악을 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을 나가려고 하는데 프로시저라는 개념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프로시저라고 한다면은 절차형 SQL을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고요. 제가 호출을 하게 되면은 미리 작성해 놓은 SQL 작업을 실행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시저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로시저의 구성도를 보게 되면 declare, begin, control, SQL, exception, transaction, and. 자, 프로시저의 구성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declare에서는 이제 프로시저의 명칭, 이제 뭐 변수라든지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선언부입니다. 그리고 요 begin이라고 하는 건 나 이제 프로시저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알려주는 애고, 요 end는 프로시저가 종료됐어 라고 해가지고 종료를 알려주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는 뭐 저희가 배웠던 조건문, 반복문 요런 애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삽입을 조건문이라던가 반복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삽입이 돼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 SQL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DML, 그 뭐 삽입, 삭제, 갱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구문들이 저 SQL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exce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갔었었죠. try catch 구문 해서 그것처럼 여기다가는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처리할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적어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 부분은 수행된 데이터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할까 아니면은 취소를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트랜잭션 부분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네들은 그럼 언제 사용이 되느냐? 뭐 시스템 이제 배치 작업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시저의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프로시저를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생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생성할 때 어떤 거 사용했었죠? 정의할 때 생성, create 사용을 했었죠. create, 프로시저, 그리고 프로시저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만약 뭐 지역 변수 같은 걸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다가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이 뒤에 역시 begin, end, 그리고 그 사이에
프로시저의 body가 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프로시저 바디에 적어도 하나의 SQL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요 파라미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in, 얘는 입력 데이터 입력. 그리고 out, 얘는 당연히 출력 데이터. 그리고 in, out, 얘는 입출력 데이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시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생성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행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느냐. execute 프로시저명 이렇게 실행을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execute에서 이제 얘를 줄인 거죠. 우리가 뭐 버스 정류장 뻐정 이렇게 줄이는 것처럼 ex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명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니면은 콜 프로시저명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프로시저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우리가 크리에이트 했다라고 하면은,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거를 할 때는 드랍을 사용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프로시저를 제거하는 방법. 드랍 프로시저 그리고 프로시저명.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실행시키는 부분 아니면은 뭐 삭제하는 부분 요 정도 나오고, begin end 요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뚫어놓고서 뭘 쓸 수 있느냐, 뭘 써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예 모르고 계시면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얘네들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대충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놓치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 봤고요. 자, 프로시저를 제거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가 뭐죠? 방아쇠, 우리 총 할 때 여기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딱 당기면은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실행을 하는 건 거죠. 자, 트리거다 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이벤트,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배웠던 뭐 입력이라던가 갱신이라던가 삭제라던가 요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련된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절차형 SQL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절차형 SQL이라고 했지만 SQL 그 구문에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제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DCL을 포함한 프로시저 같은 거는 실행을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걸 호출을 해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프로시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SQL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 호출을 통해서 미리 저장해 놓은 SQL 작업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 트리거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호출을 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트리거의 구성도를 보면은 얘도 역시 declare 그리고 event begin 그리고 end 그리고 이 사이에 control SQL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트리거를 생성을 하느냐? 트리거도 역시 create 트리거명 그리고 뭐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은 동작 시기 옵션 그리고 여기에는 뭐 동작 옵션 온 테이블 지금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애들은 필수는 아니고 작성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괄호를 치지 않은 애들은 꼭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C 여기에 이제 new 아니면 old 볼 수 있고 as 테이블명 for each row 여기에 이제 만약 오게 된다면 when 조건식 그리고 여기도 역시 begin end로 끝나야 합니다. 이 사이에 트리거 바디가 오겠죠. 자, 뭐 요 for each row 부분을 각 튜플마다 트리거를 적용할 때 그리고 요 when 조건식 부분은 트리거를 적용한 튜플들의 조건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작 시기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뭐 after, befo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fter라고 하는 애는 동작 시기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fter 아니면은 befo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after라고 하는 애는 테이블이 변경된 이후에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before라고 하는 애는 테이블이 변경되기 전에 그리고 동작 옵션 동작 시기 옵션 뒤에 올 수 있는 애였죠.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는 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애들 그래서 뭐 삭제가 됐을 때 동작을 해라 삽입이 됐을 때 동작을 해라 뭐 갱신이 됐을 때 동작을 해라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referencing new old as 테이블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트리거가 적용될 테이블의 별칭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거는 수가 뭐 수죠. 이런데 참여할 튜플들의 집합, 그리고 old는 수정, 추가, 수정 전 대상이 되는 튜플들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얘도 역시 테이블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저장을 했었죠? 만약에 뭐 int i 뭐 이런 변수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얘한테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뭐 C 언어나 다른 언어들에서 어떻게 대입을 했었죠? 뭐 i라는 변수한테 뭐 5라는 값을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대입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우리 SQL에서 값을 저장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느냐? 요 대입연산자가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고 요 콜론이 붙어서 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예시로 트리거는 하나 만들어 볼까요? create 트리거 학년에 대한 뭐 학년 트리거로 해볼까요? 자, 그래놓고 before 여기가 어떤 자리에 동작 시기 옵션이잖아요. 저는 테이블 변경되기 전에 이제 됐으면 좋겠어서 before insert 저는 삽입이 될 때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on 작성한 다음 그 뒤에 이제 테이블명이 와야 되는데 뭐 학생이라는 테이블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긴 대로 써야죠. referencing 뭐 new or as 테이블명 있으니까 뭐 얘도 작성을 해줘도 되고 안 작성을 해줘도 되는데 이 차이를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 작성을 해볼까요? as new table for each row. 그 다음 when 조건식 부분이니까 어떤 조건을 넣어볼까요? new table이 학년 is none. 자,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테이블, new 테이블에서 학년이라고 하는 그 컬럼의 값이 널이면은 트리거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이 조건식 부분에. 그리고 begin, end 꼭 있어야 될 거고 요 사이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트리거 바디를 여기다가 new table 글씨가 뭐야? 그리고 학년이라고 하는 데다가 신입생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위에 있는 건 대충 아시겠죠? 내가 트리거 만들 거고 내가 이거 인서트 될 때마다 이벤트 발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테이블 이름 하나 만든 거 있잖아. 그 별칭을 뉴 테이블이라고 해놓을 건데 걔는 각각의 튜플마다 트리거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포이치로 되어 있고 when 근데 어떤 건데? 라고 해보면은 새로운 테이블 뉴 테이블에서 학년이라고 하는 그 컬럼 값이 is 널일 경우면은 트리거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걸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적용할 거는 요 begin부터 end까지야. 그래서 요 사이 있는 거 실행을 해주면 돼 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지금 콜론이 하나 붙어 있죠. 자, 얘는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 저장할 때 여기서 new, old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제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new든 old든 무언가를 썼다라고 하면은 요 앞에 콜론이 하나가 꼭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테이블 앞에는. 그리고 new 테이블에 학년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널 값이니까 그럼 얘를 실행을 하는 건 거잖아요. 뭘 삽입을 하는 거예요? 신입생이라는 그 문자를 저장을 하라라.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로 요 기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처럼 이제 뭐 트리거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드랍 프로시저명 이렇게 썼던 것처럼 얘도 드랍 트리거 그리고 제가 G를 다 빼먹었군요. 드랍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명 G를 하나씩 다 빼먹었어요. 트리거 G 하나씩 다 집어넣어뒀죠. 여긴도 잘 썼고 네, 드랍 트리거, 트리거명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리거를 제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 트리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드랍 트리거명이 요거였으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죠. 이해되실까요? 트리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이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트리거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랑 이제 같이 나오는 애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배운 거 지금 두 가지입니다. 프로시저, 트리거.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얘에 대한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서 select, 뭐 insert, delete, update 등의 DML 문의 호출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insert, delete, update를 통한 테이블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뭐만 가능해요? select를 통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자, 얘네들 DML 문에 대해서 호출에 의해 실행이 되고 대신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통한 테이블의 조작은 불가능하며 셀렉트를 통해서 조회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얘도 동일하게 declare 이제 선언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가. 그리고 begin, end 있고 여기에 이제 control, SQL 그리고 exception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return입니다. 우리 함수에서 return 배웠던 것처럼 걔랑 똑같아요. return 값으로 return으로 값을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한테도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얘도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 생성.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create function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명 요 안에 파라미터. 뭐 만약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begin, end 있고 요 사이에 사용자 정의 함수 body 부분 그리고 return 반환값. 자, 얘의 큰 특징. 우리 파라미터 부분에 아까 전에 보면은 프로시저에서 뭐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 프로시저 할 때 파라미터가 여기 그대로 있었잖아요. 자, create, 프로시저명 하고 여기 가로에 파라미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였었죠? in, 입력, out, 출력 데이터, 인아웃, 입출력 데이터. 자, 근데 여기 파라미터에는 출력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웃이 없습니다. in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출력 파라미터가 왜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저기 return이 있죠. 여기. 자, 값을 return을 통해 가지고 반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출력 파라미터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 body 부분. 여기에 역시 적어도 하나의 SQL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뭐 얘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create function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성별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성별 코드를 뭐 입력을 받으려고 한다. 입력이니까 in 해놓고 걔 데이터 타입을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받아올 때 우리 일반 함수 작성을 할 때 여기 그 매개 변수 공간 자리 했을 때 int i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값을 호출할 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자 어떤 이름 그리고 뭐 in, out, 뭐 in, out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얘는 in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왜? 출력이 왜 안 돼요? return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in 해서 얘는 뭐 int 값만 된다라고 합시다. 자, 이 말은 뭐냐? 정수로 되어 있는 그 성별 코드 전달받은 입력받은 애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입력받은 그 정수를 성별 코드에 집어넣겠다. 전달을 한 값을.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오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begin end로만 해볼까요? begin end
이 사이에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body가 와야 되는 건데, 뭐 if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요? 성별 코드가 (1이랑) 같다 라고 하면 then 리턴해라 남자라고. 뭐 else 그 외라면 리턴해라 여자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nd if. 자, 저희가 조건문 SQL에서 조건문 쓰는 방식을 안 배워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사실 이걸 다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어떤 뜻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나가진 않았는데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는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쵸? 조건문이나 이런 거 다 배운 상태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아까 보면은 호출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등 DML문의 호출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select로 한다 이러면은 select 사용자 정의 함수명 그리고 from 테이블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성별 코드 만들었었죠. 함수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얘를 통해 가지고 셀렉트를 해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셀렉트 뭐 이름과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데이터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컬럼을 가지고 올 거냐 이러면은 그 사원 테이블의 이름과 성별 코드 얘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여기 어디 갔어?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성별이라는 함수죠. 함수 이름이 성별에 요 안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요 안에 들어갈 뭐 성별 코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성별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 성별 코드를 넣어서 반환받은 값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남자가 이제 반환이 될 거고 다른 값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그 받은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 이 성별 코드라는 값이랑 1이랑 같으면은 리턴을 남자라고 하는 거고 그 남자라고 하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원이라는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값과 성별 코드라는 값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컬럼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조회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의 함수를 이제 뭐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얘도 동일하게 이제 드랍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랍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명 뭐 저희가 만든 걸로 따진다면 드랍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성별이었으니까 성별 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어문 관련해가지고 if 어떻게 생겼는지 슬쩍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어문
왜 써요? 뭐 진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뭐 종류에는 if, 뭐 loop, 뭐 이런 등등등 애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if니까 if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죠? if 조건 들어가 있고,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then 작성한 뒤에 여기에 if가 이제 참이라면은 이제 나올 그 문장들, 실행시킬 문장 뭐 1번 뭐 얘 문장 2번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자, 만약에 조건 하나만 타면 돼요. 단일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f만 끝내고 싶다. 우리 C 언어로 따지면은 if 조건식 조건식이 참일 경우, 뭐 여기 그냥 문장 1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자, 얘랑 동일한 건데, 얘는 이제 끝날 때 if만 끝났다 라고 해서 and if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else가 있다라고 하면은 else 해가지고 뭐 얘가 아닐 경우,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 그 외에 다른 애들 여기서 이제 실행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else 문장 3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언어마다 조금씩. 자, 그리고 만약에 저희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처럼 얘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조건이,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인 건데 조건이 좀 더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쓰면 우리 여기다 else if 사용하죠. 얘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else if 그리고 조건 쓰고 여기에 then 그리고 이제 여기 문장 이렇게 오는 거죠. 만약 뭐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else if가 추가가 돼야겠죠. 대략적으로 SQL에서 if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어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문장에 보면은 우리도 뭐 어떤 거 사용했어요? C 언어에서는 뭐 printf 사용하고,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 사용하고, 파이썬에서도 print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했었죠. 여기 SQL에서도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알려드리면, 출력을 할 때는 db ms out put line 하고 요 안에다가 본인이 뭐 출력하고 싶은 것들을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 뭐 문장이다 라고 하면은 뭐 tru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printf, systemout.println 이런 것처럼 얘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눈치껏 누가 봐도 이거 출력한다라는 의미 같으니까 나오면은 넘어가셔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커서에 대해서도 하나 알아야 되죠.
커서라고 하는 애는 처리문의 처리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자, 커서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느냐? 열기, 오픈, 그리고 패치, 그리고 닫기, 클로즈. 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열고 패치 닫기. 왜냐면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는 거고 가운데 뭔가 일들이 벌어져야 되니까 패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커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묵시적 커서와 명시적 커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필기시험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자, 묵시적 커서라고 하는 애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된 쿼리문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명시적 커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묵시적 커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명시적 커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알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명시적 커서에서는 이제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동일한 쿼리가 반복 수행되어서 이제 리소스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게 이제 명시적 커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묵시적 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성할 때 뭐 dbms 우리 아까 전에 출력하려고 하면은 output 언더바 라인 해놓고 여기 뒤에 이제 올 수 있는 애들이 SQL 뭐 row count. 자, 이렇게 되면은 요 row count라고 하는 건 row의 개수를 이제 나타낼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올 수 있는 게 found. 자, 얘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이제 출력이 되고 수행된 결과의 튜플스가 1개 이상이면은 true 찾았으면, 못 찾았으면은 false 이렇게 뜨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not found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반대겠죠. 수행된 결과의 튜플스가 없으면은 true, 있으면은 false.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is open입니다. 자, 얘도 이제 true, false로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묵시적 커서는 자동이라서 항상 false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커서가 열려있는지 열려있는 상태인 건지 이제 알려주는 앤 건데 묵시적 커서는 자동이기 때문에 항상 false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시적 커서가 이제 열기, 패치, 닫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뭐 하나 써볼까요? 커서 C name FFINT
is select name from employee where id가 ff보다 큰 명. begin 예시로 작성하는 거라서 뭐 크게 오픈 cname이 20까지. 패치 cname이 p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 위에 있는 뭐 커서 cname 요 부분은 이제 정의하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오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얘부터 보면 커서 선언을 하고, 지금 여기가 커서 선언을 하고 그 전달받은 값,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수값을 요 FF에 저장을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커서 선언을 하고 전달받은 값을 FF에 저장. 자, 그리고 is 쓴 다음에 select name from employee where id가 ff보다 큰 경우. 자, 위에서 이제 선언을 했죠, 커서를. 그 커서가 이제 오픈이 되었을 때 사용할 SQL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요. 커서가 이제 오픈 됐어요. 오픈 cname 20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커서를 열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커서 선언을 하고 지금 20이라는 값이 여기 FF에 전달이 됐겠죠. 그 전달받은 그 20이라는 값을 FF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그 ID 값이 20보다 큰 것만 이제 name 이제 셀렉트 하겠다라는 건데, 얘가 뭐예요? 위에서 이제 선언한 커서가 오픈이 됐을 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이 된 거고 커서 열겠다. 그리고 패치 cname into pname. 자, 얘는 커서 cname의 결과를 pname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name 커서 닫겠다라고 하는 건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오픈, 패치, 클로즈 이 순서대로 세 가지 방식대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며, 커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 명시적 커서와 묵시적 커서가 있다. 자, 묵시적 커서라고 하는 애는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수행이 되며, 명시적 커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커서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번에는 다 합격률을 조절을 시켜가지고 많이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거에 대해서, 자, DBMS에서 시스템의 주간 마감, 일일 마감 작업 등 주로 일괄 작업에 사용이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수행이 된다. declare, control, SQL, exception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execute 또는 call 명령어로 실행되는 절차형 SQL은 무엇인가? 자, 이거 뭐죠? 그쵸, 프로시저죠. 자, DBMS에 저장되어 수행되는 절차형 SQL 중 트리거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뭐라고 말하면 되죠? 트리거란 무엇인지?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정석적인 정답인 거고, 단어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 수행. 요 단어는 꼭 필요한 키워드예요. 이거 정답을 체크를 할 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뭐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되는,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절차형 SQL의 종류를 쓰시오. 일련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종료 시 처리 결과를 단위값으로 반환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DML문의 호출에 의해 실행이 되며 리턴을 통해 값을 변환하기 때문에 출력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핵심은 이거죠. 리턴을 통해 출력 파라미터 존재 안함. DML문의 호출로 실행. 자, 얘 뭐죠? 그쵸. 사용자 정의 함수죠.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 지금 약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차형 SQL에서 튜플들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커서 중 명시적 커서와 묵시적 커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뭐 여러분들 정답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여기 1번 명시적 커서, 뭐는 뭐다. 2번 묵시적 커서. 만약 이거 두 개 중에 반만 적었다 이러면 부분 점수인 거고. 자, 명시적 커서는 뭐예요? 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딱 나타낸다라고 했었잖아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커서이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묵시적 커서는 뭐였어요? 그쵸? 내부에서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되는 커서이다. 요 키워드는 명시적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 묵시적 커서는 자동 생성. 자, 그래서 정답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명시적 커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커서이다. 묵시적 커서는 내부에서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되는 커서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SQL 나가봤습니다.